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을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정숙 68살.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손놀림으로 이불을 개키는 정숙의 모습은 마치 수십 년간 반복된 루틴처럼 자연스럽죠. 하지만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정숙은 조용히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어제보다 더 깊어진 눈가주름, 어제보다 더 구부정해진 어깨.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니까요. 6시 정각, 정숙은 아들 부부가 사는 신축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은은한 방향제 냄새. 하지만 정숙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일터일 뿐이었죠. 정숙은 슬리퍼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며느리 장서연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누워 있었어요. 임신 초기라는 핑계로 아침마다 이런 모습이었죠. 서연은 정숙을 보자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정말 고생 많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만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있는 싱크대, 아무렇게나 널어진 행주들. 정숙은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자 이번엔 세탁기 돌릴 빨래를 분류했어요. 색깔별로, 소재별로 꼼꼼히 나누는 정숙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죠. 그 사이 서연은 여전히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7시가 되자 정숙은 도윤이 방으로 향했어요. 4살 손자 김도윤이 아직 잠들어 있었죠. 정숙은 도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깨웠습니다. 도윤아, 일어날 시간이야. 할머니가 왔어. 도윤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정숙의 품에 안겼어요. 이 순간만큼은 정숙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도윤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아침을 먹이는 동안 정숙은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죠. 간혹 도윤아, 엄마한테 뽀뽀해봐라고 말하지만 몸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이 다가가면 한 손으로는 뽀뽀를 받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8시 30분, 정숙은 도윤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들은 정숙을 보며 입을 모았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매일 저렇게 손자를 데려다 주시다니. 요즘 며느리들은 참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해주시면. 하지만 정숙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윤을 맡기고 돌아오는 길, 정숙은 시장에 들렀어요. 점심과 저녁 준비를 위해서였죠. 장을 보는 동안에도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도윤이는 당근을 안 좋아하니까 다른 반찬을 해야겠고, 서연이는 매운 걸 못 먹으니까 따로 준비해야겠고, 9시 30분에 집으로 돌아오자 서연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있었어요. 회사 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이었죠. 어머님,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 오늘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서연은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정숙은 알았어라고 대답하며 냉장고를 열었어요. 점심 메뉴를 생각하며 재료들을 꺼내는 정숙의 모습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출근하고 나자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정숙은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정숙은 묵묵히 해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지우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점심 뭐예요?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 했어. 아, 좋네요. 그런데 엄마, 오늘 좀 피곤해서 점심 먹고 낮잠 좀 잘게요. 지훈의 말에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점심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도윤이를 데리러 가야 했거든요. 지훈은 점심을 먹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오후 3시 정숙은 다시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를 데리고 오는 길에 놀이터에 들렀어요. 도윤이가 좋아하는 그네를 밀어주며 정숙은 잠깐의 여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도윤이가 할머니 배고파라고 하자 정숙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정숙은 다시 바빠졌습니다. 도윤이를 돌보면서 동시에 저녁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서연이 퇴근하는 7시까지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어요.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정숙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무언가 찜찜함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평소와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서연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와 있었거든요. 정숙이 도윤이와 함께 들어서자 서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일찍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들뜸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도윤이 옷을 벗겨주며 대답했어요. 무슨 좋은 소식인데? 그게요. 도윤이 유치원 입학이 확정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서연은 말끝을 흐리며 배를 살짝 만졌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아차렸어요. 혹시, 네, 둘째예요. 이제 막 확인했어요. 서연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도윤이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둘째까지 생기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이 퇴근해서 돌아오자 서연은 같은 소식을 전했어요. 지훈도 기뻐했지만 그의 기쁨 뒤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어머님 도움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훈의 말에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도윤이를 재운 후 서연이 정숙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연은 상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가리켰어요. 봉투에는 어머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일도 할 수 있었고 도윤이도 잘 컸고요. 이건 그 마음입니다. 서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숙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봉투는 뭐하러? 가족인데. 아니에요.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둘째 태어나면 더 바빠질 텐데 어머님이 아니면 안 돼요. 서연의 말에 정숙은 봉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봉투를 받아든 정숙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무게로 봐서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만 들어가 보세요. 어머님도 피곤하실 테고. 서연은 정숙을 방으로 보내려 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이거 뭐가 들어있는지 봐도 될까? 네. 아, 네. 물론이죠. 정숙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10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도윤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가 고작 10만 원이라니. 서연아. 정숙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서연은 그 변화를 느끼고 당황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게 다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3년 동안 한 일에 대한 대가가 이게 다냐고. 정숙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불만이 묻어났어요. 서연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집 대출도 있고 도윤이 유치원비도 만만치 않고. 서연의 말을 듣던 정숙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봉투를 상 위에 다시 놓았습니다. 됐어. 이건 다시 가져가.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제 마음인데요. 마음? 3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윤이 돌보고 집안일 해준 것에 대한 마음이 10만 원?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서연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때 지훈이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정숙은 지훈에게 짧게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들렸습니다. 방 안에서 정숙은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3년 동안 자신이 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도윤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의 가치가 고작 10만 원이라니. 정숙은 지갑을 꺼내 영수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이를 위해 산 것들, 집안에서 쓰인 것들,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 10만 원으로는 한 달 분유값도 안 됐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연과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 거야? 글쎄, 갑자기 이상해졌어. 평소에는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1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시나?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 기분을 좀 맞춰줄 걸 그랬나 봐. 미안하다고 하고. 하지만 정숙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허탈감이 10만 원이라는 현실적인 숫자로 구체화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과연 자신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손자에 대한 사랑? 아들에 대한 의무? 아니면 그저 습관적인 희생? 정숙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어젯밤 내린 결론 때문이었죠. 정숙은 천천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6시 정숙은 아들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열쇠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초인종을 눌렀죠. 한참 후에야 서연이 나왔어요. 잠옷차림에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로요. 어머님, 왜 초인종을? 들어가도 될까? 정숙의 정중한 물음에 서연은 당황했어요. 평소라면 정숙이 알아서 들어와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곤 했거든요. 네, 당연히요. 들어오세요. 정숙은 신발을 벗고 들어왔지만 평소처럼 바로 부엌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앉아봐. 네. 서연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정숙 앞에 앉았어요. 내가 어젯밤에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그래서 결정한 게 있어.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결정이세요? 이제 나는 도윤이 돌보지 않을 거야. 정숙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어제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이제 그걸 찾고 싶어? 정숙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서연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요. 뭐가 불만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급하게 말했지만 정숙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불만이 아니야.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때 지훈이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훈아, 너도 앉아봐. 지훈은 영문도 모른 채 소파에 앉았어요. 정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도윤이를 돌봤어. 그동안 내가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정숙은 지갑에서 준비해온 종이를 꺼냈어요. 밤새 정리한 계산서였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간식비, 장난감비, 옷가. 그리고 내가 여기 오기 위한 교통비, 도윤이와 놀이공원 간 비용, 외식비까지. 다 합치면 700만 원이 넘어. 정숙이 말한 숫자에 서연과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 시간값을 계산해 봤어. 하루에 10시간씩 3년 동안.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1,500만 원이야. 정숙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그런데 너희가 준 건 10만 원이더라. 내가 바보같이 보였나? 서연은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가족끼리 돈 계산하는 건. 가족? 정숙이 서연의 말을 끊었어요. 가족이면 이용해도 된다는 뜻이야? 지훈이 중재하려고 나섰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요. 다시 이야기해봐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이야기할 거 없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정숙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도윤이한테는 내가 직접 말할게.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정숙이 현관으로 향하자 서연이 급하게 뒤따라왔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니야. 이미 결정한 일이야. 정숙이 나가자 서연은 망연자실했어요. 지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차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함도 느꼈어요. 오후가 되자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엄마, 도윤이가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정숙의 마음이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지훈아, 너는 언제까지 아내한테만 신경 쓸 거야? 나도 내 엄마야. 정숙의 말에 지훈은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3년 동안 충분히 줬어. 이제 끝이야. 정숙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정숙은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라면이었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했습니다. 3년 만에 누군가를 위해 서두르지 않는 저녁이었거든요. 밤이 되자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정숙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걱정하지 않고 잠드는 밤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정숙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모두 무시했어요. 아들 부부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지는 충분히 상상이 됐지만 정숙은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장을 보러 간 거였어요.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선택한 것도 의미가 있었죠. 예전 반찬 가게를 운영할 때 자주 다니던 곳이었거든요. 어머, 정숙 씨, 오랜만이네. 생선가게 사장이 정숙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반찬 가게는 왜 안 하세요? 아들 손자 돌보느라 바빠서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정숙 씨 솜씨가 그리워요. 언제 다시 해보실 생각 없나요? 상인의 말에 정숙은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예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반찬 가게가 떠올랐거든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예전 반찬 가게 자리를 지나쳤어요.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때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반찬을 준비하고 손님들과 정담을 나누던 시절. 그때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임신 중인 몸으로 바닥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서연은 정숙을 보자 일어나려다가 비틀거렸어요. 정숙은 본능적으로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어머님, 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다는 게 분명했죠. 얼마나 기다렸어? 2시간 정도요. 어머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정숙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대할 수도 없고. 들어와. 정숙은 현관문을 열고 서연을 들였어요. 서연은 거실에 앉자마자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임신 중에 그러면 안 돼. 아니에요. 저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숙에게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연아, 일어나서 앉아. 정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미안하다는 말 들으러 너를 들인 게 아니야. 그럼 왜? 임신 중인 사람이 바닥에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정숙의 말에 서연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도윤이가 매일 어머님을 찾아서 울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 도윤이 돌보는 것도 힘들고. 그럼 이제 알겠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숙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아, 사과는 이제 그만해. 나도 결정한 거야. 어머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요? 둘째도 태어날 텐데. 서연의 말에 정숙은 잠깐 멈칫했어요. 둘째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어머님, 제가 회사를 그만둘까요? 그럼 어머님이 안 도와주셔도. 회사를 왜 그만둬? 너 일하는 거 좋아하잖아. 정숙의 말에 서연은 당황했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그럼 어떡해? 아이 돌봄 센터도 있고 가족 도우미도 있어. 돈 주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어머님만큼 잘 돌봐줄 수 있을까요? 그건 너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정숙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음을 바꿀 수 없나요? 없어. 그럼 가끔이라도 도윤이를 볼 수는 없을까요? 정숙은 잠깐 고민했어요. 도윤이에 대한 그리움은 정숙도 감출 수 없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게. 정말이에요? 약속은 못해. 지금은 아니야. 서연은 그 말에라도 위안을 삼으려 했어요.
어머님, 그럼 저 이만 갈게요. 정말 죄송했어요. 서연이 일어서자 정숙도 함께 일어났어요. 조심해서 가. 임신 중이니까. 정숙의 말에 서연은 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걱정해주는 시어머니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서연이 떠나고 나자 정숙은 혼자 남았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정숙은 서연이 앉았던 소파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자신의 결정을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반찬 가게를 할 때 사용하던 도구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하나하나 꺼내며 닦는 정숙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으로 상가 임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반찬 가게를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한참 검색을 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숙은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왜? 엄마, 어제 서연이가 집에 와서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을 안 바꾸실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그래. 안 바꾸.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도윤이는 어쩌라고 그러세요? 도윤이는 너희가 키우는 거지. 내가 키우는 게 아니야. 엄마, 그래도. 지훈아, 너는 언제까지 그럴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뭐려? 엄마 말보다 아내 말이 더 중요하냐? 지훈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뭐야? 3년 동안 내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몰랐어? 엄마, 서연이도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었어요. 나는 힘들지 않았다는 거야? 정숙의 말에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훈아, 나도 내 엄마야. 그걸 잊지 마. 정숙은 전화를 끊었어요. 통화 후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확신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숙은 시장에 나갔어요. 예전 단골 손님들과 상인들에게 인사를 하러 간 거였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정숙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숙 씨, 반찬 가게 다시 하신다며요? 네, 생각 중이에요. 잘 됐네요. 정숙 씨 반찬이 얼마나 맛있었는데요. 그때 단골이었던 분들이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사람들의 반응에 정숙은 자신감을 얻었어요. 여전히 자신을 기억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예전 반찬 가게 자리를 다시 지나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임대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정숙은 부동산 전화번호를 메모해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지훈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회사에서 바로 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왜 여기 왔어?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서요. 정숙은 지훈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찾아온 것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엄마, 진짜 안 도와주실 거예요? 지훈은 소파에 앉자마자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그래.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고치겠어요. 지훈의 말에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훈아,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왜요? 너희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도우미로 생각했어. 그것도 공짜 도우미로.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3년 동안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가 10만 원이야? 지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저희가 돈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거야? 가족이니까 이용해도 된다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이야? 나한테는 10만 원 주고 도윤이 유치원비는 한 달에 얼마야?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40만 원이지? 한 달 유치원비가 내가 3년 동안 받은 돈의 4배야. 정숙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우나, 나도 인간이야. 존중받고 싶어? 엄마, 너는 언제부터 엄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해졌어?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숙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정숙의 말에 지우는 당황했어요. 엄마, 그럼 도윤이는 어쩌고요? 도윤이는 내 아들이지.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지훈아, 너도 이제 아빠야. 책임져.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생각 안 바꾸실 거예요? 안 바꾸? 그럼 가끔이라도. 가끔도 없어. 깔끔하게 정리하자. 지훈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가봐.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엄마, 가라고. 지훈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현관에서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정숙은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떠나고 나자 정숙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을 내보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정숙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 반찬가게 자리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서였어요. 네, 거기 아직 비어 있어요. 보러 오실래요? 정숙은 내일 보러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숙은 부동산과 함께 예전 반찬가게 자리를 둘러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 공간은 여전히 정숙에게 친숙했어요. 마치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죠.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입니다. 부동산 사장의 말에 정숙은 계산해 봤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죠.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언제든 가능해요. 계약서만 쓰시면 바로 열쇠 드릴 수 있어요. 정숙은 마음을 정했어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한 거죠. 그럼 계약할게요. 정말요? 잘 됐네요.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의 마음은 설렜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기분 말이에요.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서연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 온 거였어요. 어머님. 서연은 정숙을 보자 일어났어요. 눈이 더욱 부어 있었어요. 왜 또 왔어?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정숙은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서연은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어요. 정숙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차는 괜찮아요. 앉아 있어. 임신 중이잖아. 정숙은 여전히 서연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미워해도 임신한 며느리를 마음 놓고 미워할 수는 없었거든요. 따뜻한 차를 내주며 정숙이 앉았어요. 뭐가 하고 싶은 말이야?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돌이킬 수 없을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어머님, 너도 이제 엄마가 될 사람이야. 엄마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어머님, 정말 몰랐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 그럼 다시 기회를. 서연아. 정숙이 서연의 말을 끊었어요. 이건 미움이 아니야. 네.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서연은 정숙을 바라봤어요. 그럼 왜요? 내 인생을 되찾으려고. 정숙의 말에 서연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도 68이야.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어머님,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함도 있었어요. 서연아, 너도 일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걸 포기하지 마.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방법은 있어. 돈 주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어머님만큼은 그건 너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정숙은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서연아, 아이를 키우는 건 부모의 책임이야. 할머니의 의무가 아니고.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안 되나요? 안 돼. 가끔이라도. 그것도 안 돼. 애매하게 하면 너희가 또 기대하게 될 거야. 정숙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도윤이가 매일 할머니를 찾아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래야지. 아이들은 적응을 잘해. 정숙도 마음이 아팠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서연아, 이제 가봐.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머님, 가라고.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현관에서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정숙은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떠나고 나자 정숙은 혼자 남은 차를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었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오후에 정숙은 반찬 가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전에 사용하던 도구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리스트업했죠.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지만 손에 익은 일이라 어렵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정숙은 예전 단골 손님 몇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숙이에요. 반찬 가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반가워했어요. 정숙의 반찬을 그리워했다는 말들을 들으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또 다른 삶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정숙의 반찬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 반찬 가게라는 간판을 다시 단 순간 정숙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전 단골들은 물론이고 소문을 듣고 온 새로운 손님들까지. 정숙은 바쁘게 움직이며 반찬들을 포장해줬어요. 정숙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손자 돌보느라 바빴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이제 다시 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가 정숙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됐어요. 누군가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예전 시장 상인들이 찾아왔어요. 정숙 씨, 축하해요. 진짜 기다렸다고요. 고마워요. 오늘은 서비스로 드릴게요. 정숙은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받은 만큼 베푸는 즐거움이 있었죠. 오후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예전에 정숙의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미영이었습니다. 사장님, 어머, 미영아, 어떻게 알고 왔어? 시장에서 소문 들었어요. 정말 다시 시작하셨네요.
미영은 대학생 때 정숙의 가게에서 일했던 아이였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사장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이가 유치원 가는 시간에는 일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럼 고마운데. 정숙은 혼자 하기에는 벅차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미영의 제안이 반가웠어요. 첫 주가 지나고 정숙의 반찬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다음 날 준비를 하는 일상이 시작됐어요. 힘들었지만 충실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였죠. 누군가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정숙이라는 개인으로 살아가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정숙은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 말이에요. 반찬 가게는 점점 번창했고 정숙 자신도 점점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예전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 앞을 지나게 됐어요. 무의식 중에 그쪽으로 발길이 향한 거였죠.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훈이 도윤이와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는 예전보다 많이 컸고 지훈도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어요. 정숙은 더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대신 멀리서 잠깐 바라본 후 돌아섰습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숙은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매출도 괜찮았고 새로운 단골 손님도 생겼고 미영이와의 협업도 잘 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정숙은 거울 앞에 섰어요. 한 달 전의 자신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표정도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만족감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죠. 이제야 사는 것 같네. 정숙은 혼자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68배 나이에 찾은 새로운 삶이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에 나갔어요. 오늘은 새로운 반찬을 준비해 볼 생각이었거든요. 예전에 손님들이 좋아했던 메뉴를 복원해 보려고 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와 분위기가 정숙을 맞아주었어요. 이곳이 바로 자신의 자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정숙은 앞치마를 두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하루 말이에요. 2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정숙이 가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 앞에 작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어요. 정숙은 고개를 들어 밖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도윤이가 혼자 서 있었거든요. 작은 손에는 자그마한 가방을 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손자였거든요. 도윤이는 정숙을 보자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할마마. 도윤이의 목소리에 정숙은 무릎이 힘없이 꺾이는 걸 느꼈어요.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 그리워했던 그 미소. 정숙은 급하게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윤아. 정숙은 도윤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도윤이의 작은 몸이 여전히 따뜻했고 예전과 같은 냄새가 났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마마, 보고 싶었어. 도윤이의 말에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도윤아. 잠깐 안고 있다가 정숙은 도윤이를 떼어놓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부모는 보이지 않았어요. 도윤아,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몰라. 도윤이 혼자 왔어.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4살 아이가 혼자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도윤아, 어떻게 여기까지 혼자 왔어? 버스 타고 왔어. 아저씨가 도와줬어. 도윤이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도윤아,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온 거야? 아니, 몰래 왔어. 할마마 보고 싶어서.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손자가 반갑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도윤아, 엄마 아빠가 걱정하고 있을 거야. 연락해야겠어. 정숙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 신호음이 울린 후 지훈이 받았습니다. 엄마, 지훈아, 도윤이가 여기 있어. 네, 도윤이가 어디예요? 지훈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 있었어요. 내 가게에 혼자 왔어. 뭐라고요? 잠깐만요, 서연아. 도윤이 찾았어. 전화 너머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희가 바로 갈게요. 도윤이 놓치지 마세요.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정숙은 도윤이를 가게 안으로 데려갔어요. 도윤이는 신기하다는 듯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할마마, 여기가 할마마 가게야? 응, 할머니가 반찬 만드는 가게야. 우와, 냄새 좋아. 도윤이의 순수한 반응에 정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곧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없어서 많이 외로웠어? 응, 많이 외로웠어. 엄마는 회사 가고 아빠는 바빠서. 도윤이의 말에 정숙의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가 외로워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할마마는 안 외로웠어? 도윤이의 질문에 정숙은 잠깐 말이 막혔어요. 할머니도 외로웠어. 정숙은 솔직하게 답했어요. 도윤이는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있으면 안 외로워. 도윤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정숙은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어요. 20분 후 지훈과 서연이 급하게 도착했어요. 서연은 도윤이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아주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많이 걱정했다는 게 느껴졌죠. 미안해, 엄마. 도윤이도 엄마가 울고 있다는 걸 알고 미안해했어요. 지우는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죄송해요. 괜찮아. 다칠까봐 걱정됐어. 도윤이가 어떻게 혼자 여기까지. 아이들은 생각보다 영리해. 어른들이 모르는 사이에 많은 걸 기억하고 있어. 정숙의 말에 지훈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도윤이가 어머님을 너무 그리워해요. 매일 할머니 찾는다고. 그랬구나. 정숙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자신의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도윤아, 할머니랑 잠깐 이야기할까? 정숙은 도윤이를 따로 데리고 가게 한쪽으로 갔어요. 도윤아, 할머니가 말해줄 게 있어. 응.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일해야 해. 그래서 도윤이랑 자주 못 만나. 왜? 어른들에게는 각자 해야 할 일이 있거든. 도윤이도 커서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야. 도윤이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도윤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알겠지? 응. 도윤이도 할머니를 잊지 마. 그리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응, 할마마. 정숙은 도윤이를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꽉 안아주었죠. 도윤아, 이제 엄마 아빠랑 집에 가야 해. 할마마도 같이 가. 할머니는 여기 있어야 해. 이래야 하거든. 도윤이는 아쉬워했지만 정숙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지훈과 서연이 도윤이를 데리고 가기 전에
서연이 정숙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랄게요. 서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너도 힘내. 둘째 낳으면 더 바빠질 텐데. 네, 잘 해볼게요. 가족이 떠나고 나자 정숙은 혼자 가게에 남았어요. 조용해진 가게에서 정숙은 잠깐 전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도윤이를 보니 그리운 마음이 더욱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도윤이가 혼자 찾아온 것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었지만 동시에 가족들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했거든요. 정숙은 눈물을 닦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내일 팔 반찬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따뜻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됐어요. 정숙은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도윤이를 만난 것은 우연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새로운 삶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정숙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어요.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유의 눈물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이야. 정숙은 혼자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68배 나이에 찾은 진짜 자유였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말이에요. 가게에 불을 끄고 집으로 향하는 정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내일도 모레도 자신만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